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 과연 저점일까요? 저는 약간 살짝 구미가 좀 땡기긴 하는데, 과연 지금이 저점인지, 이거 지금 사 마라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저도 비트코인 한번 계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 너무 구미가 당기는데, 오늘 비트코인 과연 지금 저점인지,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어떻게 보면 걱정하시고, 또 정반대로 이게 기회냐 아니냐 굉장히 궁금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 사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한 8천만원대에서 4천만원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뭐 리플, 이더리움 등등등등 이제 다른 코인들까지 많이 무더기로 떨어졌습니다. 규제에 대한 이유가 가장 컸었고요. 뭐 중간중간에는 이제 테슬라의 대장이죠,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죠. 특히나 중국에서 규제를 했었던 부분이 가장 컸었는데, 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일단은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이 많이 떨어졌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겁먹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 비트코인, 지금 보시는 차트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도지코인,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등등등등등 이러한 코인들을 지금 매수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저번 달 5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도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킹더리움 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 10몇 프로 정도가량 반등 포인트를 잡아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떨어진 이후에 이거 생각했었던 것보다 저가 매수가 좀 달라붙어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대, 그 다음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432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 1175원, 비트코인은 4280만원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 주식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안내를 드리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도 경기의 사이클, 돈이 움직이는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성질, 성향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일단은 현재 시간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2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금 과연 저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요? 말아요?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는 사실 구미가 당기긴 합니다. 어떤 구미가 당기냐면요, 지금 내가 이 이더리움이 됐든 도지코인이 됐든 리플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 코인 쪽에다가 배팅을 강하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약간 그냥 맛만 살짝 볼 거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반대로 규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뉴스적인 부분만 살짝만 가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적인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아무 데서나 뉴스 치면요, 비트코인 뭐 일반적으로 뭐 미국의 JP모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금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상장 소식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또 어제 10몇 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오락가락하는 부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현재 정부에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그다음에 유럽 등등등등 글로벌 국가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관련된 부분을 인정을 해줄 거냐,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폐로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 화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래 수단으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산의 한 일정 부분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이 부분이 조금 갈림길로 놓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펀더멘탈, 경제적인 사이클, 수급, 기술적인 분석, 차트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정책적인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으로서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더리움이 지금 저는 사실상 다른 코인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더리움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도지코인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나쁘지 않다는 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한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다 베팅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있다면은 한 100만 원, 한 50만 원 내가 어느 정도 손절가 라인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되면서 5%가 됐던 10%가 됐던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은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됐던 코인들도,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자, 이더리움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요, 어떤 부분으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거냐면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일봉선으로서는 120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탱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 라인권을 지금 안 깨고 있거든요. 안 깨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저께죠. 그저께 한 10% 정도가량 반등 포인트 잡았다가 어제 오늘 살짝 꾹 눌러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달라붙어 줄 거냐, 달라붙어 주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권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은 단계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도, 원래는 인도에서 이거 비트코인 우리는 이제 거래 다 금지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만 보면은 우리는 또 이제 인도의 중앙은행에서는 우리 이제 금지시키는 거나 그런 것들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5% 정도가량 조금 올랐다가 오늘은 살짝 눌러주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한 350원대,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딱 여기 120선, 얼마죠? 270만원대 요 정도 수준까지만 잘 지탱해 준다면은 저는 나름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단 이거 라인 지금 지키고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규제가 갑작스럽게 안 좋게 나타나게 되거나 뭐 안 좋은 뉴스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여러분들 저번 달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 있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중국에서 규제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뭐 리플, 도지코인, 비트코인 등등등 다 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은 맞겠죠. 근데 조정을 주는 게 어디까지 조정을 주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지금 정도에서 막 10%, 20%, 30% 조정받다가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은 계속 가라앉혔다가 그 다음부터 끌어올릴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눌려줬다가 그대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난 만큼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은 그냥 일정 부분 털고 나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반등 포인트 잡아줬을 때 그때 수익 좀 보고 빠져나오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봉 캔들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는 일반적으로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냥 참고용 지표일 뿐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선에서까지 조정받더라도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또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라인 선에서 또 때려 맞고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봉 캔들로 놓고 봤을 때 저번 달에 규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푹 눌러줬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단은 이더리움 20주선에서 딱 안착해주면서 반등해주다 보니까 또 위에 매물대에서 맞고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봉 캔들선에서는 20주선, 월봉 캔들선에서는 어디? 월봉 캔들선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5개월선, 그죠? 5개월선의 지탱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번 정도 반등 포인트 빠져나갈 수 있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저점만 살짝쿵만 잡아주게 된다면은 단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여기 라인대 지금 307만 4천원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딱 보이시는 거 270만원, 270만원대 깨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저는 조금 반등 포인트 주지 않을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조금 단기간적인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제 반등 포인트를 주게 되면서 여기 라인권이죠, 한 360원대, 여기 라인권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큰 그림 한번 보죠. 큰 그림 한번 놓고 본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기 10주선에서 안착해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저번 주에 반등 포인트 잡다가 매물에 의해서 한번 가라앉고 일단은 이번 주에도 반등 포인트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도지코인도 350원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350원을 지탱해 준다면 그대로 반등해 줄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번 달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번 달에 차익 실현 물량이 규제에서 많이 내려가 준 만큼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인 거냐, 아니면 한번 털어주고 나서 그대로 상승장으로 직행하는 거냐, 요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대로 하락세로 가져가던가. 근데 다른 것들도 다 섞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월달에 크게 나타났다가 저번달에 그냥 매도 포지션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정을 크게 주었는데 막상 보니까 5개월 선이거든요. 그래서 리플, 도지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월봉 캔들로 보고 계시는데, 실상 비트코인은 5월달이 아니라 4월달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거든요. 8천만원에서 지금 한 4,200만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보시게 된다면 10개월 선까지는 조정을 받은 상황. 근데 얘가 만약에 반등 포인트를 준다 하더라도 5,500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또 매물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도지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 이런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 다시 한번 숙지를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원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만원 있는데 여기서 100만원, 50만원, 사실상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손절가 라인을 타이트하게 지금처럼 잡아두고 나서 내가 한 10% 정도, 뭐 100만원에서 한 10% 정도 없어져 봐, 이러도 괜찮다 하는 분들만 저는 나쁘지 않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나쁘진 않거든요. 가격대 나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많이 더 올라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나라의 글로벌 정상분들께서 어떻게 이 비트코인들을 정책 규제를 가져가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비트코인들의 가격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1,000만원 있어요.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비트코인을 지금 다 넣으시는 거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천드리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냥 용돈벌이식으로 1000만원 중에 한 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내가 만약에 5% 10% 떨어졌을 때 아니나 보다, 그냥 팔지 뭐, 그냥 값진 경험이다 생각하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만약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가져가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요, 저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 좀 수익을 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손실 많이 보셨던 분들은 만회하면서 빠져나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각국의 중앙 은행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행을 하는 가상화폐들을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발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지금 갑론을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는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지금 오늘 기점으로 했을 때 자, 이더리움 지금 360원 이거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 얼마입니까? 430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얘는 너무 비싸요. 4,200. 자, 일단은 지금 가격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강조 매수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0만원 있으면 한 100만원, 50만원 손절가 타이트하게 해서 재미삼아 하실 분들만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부를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포착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거냐, 아니면은 주식시장으로 돈 벌 거냐,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돈 벌 거냐, 아니면은 금, 은, 자산, 상품, 아니면 달러, 이런 것들로 돈 벌 거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캐치가 돼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아시겠죠? 비록 주식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이 답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부동산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막대한 유동성 자산이 풀렸는데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돈 법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